여러분, 자, 핵심 삶의 기술 두 번째 시간도 역시나 첫 번째에 이어서 인내를 계속 연구하겠습니다.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삶의 기술을 조금 더 같이 한번 파헤쳐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인내는 과연 무엇일까? 인내는 기꺼이 무언가를 감당하겠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.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겠다.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. 충분히 감당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. 이것이 인내다. 그렇다면 이 인내는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일의 진행 중에 그것을 다시 내가 기꺼이 해내겠다는 뜻으로 바꿔 해석할 수도 있겠죠. 인내는 분명히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인내가 갖고 있는 위력, 이것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를 때 회복시켜주는 힘, 회복 탄력성이 곧 인내다. 왜냐하면 이 인내를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, 아까 말한 이제 어떤 두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조금 더 내가 힘을 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곧 인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동기를 또 찾을 거란 얘기죠. 그러니까 스스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의 발동, 이것은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. 세 번째, 인내는 우리 마음의 어떤 평정을 가져온다.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, 사실 문제는,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은 어쩌면 그냥 그대로일지 모릅니다.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또는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하나씩 좀 깨달아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의 평정과도 관계가 되어 있다면 강력한 그 평정의 모티브가 인내가 될 수 있다. 참아낼 수 있는 그 능력, 감당하겠다는 그 능력, 또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.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수 있는, 인내는 꽤 강한 삶의, 강력한 삶의 힘이 될 수 있다. 네 번째, 이 인내는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. 뭔가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숙성시켜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죠. 그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분명히 지혜다. 대나무가 땅에 심어놓으면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죽순이 생긴 뒤 몇 주 만에 10m 이상이 쑥 자라는 것처럼 만약 농부가 기다릴 수 없었다면 대나무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. 분명히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. 그런데 그것이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. 앞서 우리가 말했던 다 사람들이 떠나도 나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얻게 된 것은 분명히 원하는 직장이었듯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. 그리고 이것은 바로 기다리는 동안 사실 인내의 본질은 어쩌면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내가 그런 기다림 속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스리면서 생각을 다스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분명히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, 우리 청춘들 견디라고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.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나의 의지,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, 그 속에 우리의 기다리는 지혜, 또 생각을 다스리면서 온전히 마음의 평정을 찾는 그것,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, 이것은 인내라는 그 단어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,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다섯 번째, 인내의 또 다른 모습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그 중에, 그러니까 인내 중에서도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정말 훌륭한 인내 중에 하나죠.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, 두려움 그 파트에서도 얘기했지만, 이 두려움을,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이게 큰 위력,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 인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참아내는 것이죠. 유혹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되고 내 안에 있게 되고 하니까 그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갖는 그 힘, 바로 인내를 통해서 가능하겠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따라서 더할 나위 없이 값진 것이 바로 인내고, 이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여섯 번째,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주의력을 계속 이제 갖는 것이죠. 이거 집중과도 관련되어 있는데, 상황을 극복하고자 의지가 생겨 있다면 그 주의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.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그냥 더 나아지고 싶어,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나 이런 그 낙관주의적 그 관점이 아니라, 상황을 극복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주의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. 집중을 할 때도 나의 관심과 나의 주의를 어딘가에 계속 꽂아 놓는 것, 포커스를 맞춰 놓는 행위가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, 주의를 계속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인내이기 때문에, 이 인내는 주의 집중을 하는 것과 정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위력을 또 우리가 분명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지 않느냐. 인내의 대상은 그럼 무엇일까? 인내의 대상은 바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.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 그 대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내가 다 인내하겠다. 여기서 마이너 릴케의 시 한 편을 소개하죠.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오는 시 구절입니다. 한번 보시죠. 문제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. 지금 당장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.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수 없으니까.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아내는 일이다. 지금 그 문제들로 살라. 그러면 훗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. 여러분, 이 시인이 말한, 릴케가 말한 이 정말 얘기 속에 여러분 느껴지는 그것, 기다리라고 하는 것, 또 문제 자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그것 속에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애티튜드, 자세가 있지 않을까요? 또 하나 소개하죠. 니코 카잔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나오는 구절인데,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제 자유 뭐 이런 것의 상징이기도 하죠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모든 것이 어긋났을 때 자신의 영혼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나의 용기와 그 인내를 시험해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. 여러분, 이런 소위 태도가 우리한테 있다면 어쩌면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여러분 어떠십니까?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인내의 시작과 끝, 이 얘기를 합니다. 인내의 시작은 확신입니다.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져야 될 것은, 마지막 시험에 임박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다, 아니 이게 맞다, 이것이 옳다,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느끼는 확신이고, 그리고 인내의 마지막은 그 자체를 승복하는 것, 아주 컴플리트리하게 억셉트하는 것, 충분히 다 받아들이는 것, 그것이 바로 인내의 끝이다. 시작은 확신이요, 끝은 확신이다. 끝은 승복이다, 이것이죠. 확신, 승복.
여러분, 인내는 정말 강력한 삶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한 번쯤 이 태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